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마지막에 산 책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은요, 만화책이에요. 도련님의 시대라고 해서요. 다나구치 지히로라는 분의 책인데요. 짠, 요렇게입니다. 다나구치 지히로라는 분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고독한 미식가의 사파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에 대한 책인데요. 이 작가님의 이야기들로만 구성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1권은 그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2권은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과 관련된 또 다른 그 시대, 그러니까 메이지 시기에 살았던 또 다른 지식인, 뭐 소설가,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 같은 것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시대의 지식인들의 모습이라던가 그 시대의 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책이었고요. 1권이 저는 조금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 중심으로 이야기가 모두 흘러가요. 그림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글밥도 많은데 좀 잘 읽혀집니다. 아주 주사가 심하신 분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뱅크시입니다. 유명하죠. 길거리에 그림을 그리는 것 자체가 낙서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놓았죠. 그 스텐실로 보통 벽아트를 하시고요. 이 그래픽 아트 관련해서 이분을 그렇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빠르게 스텐실 종이를 오려가지고 빠르게 다다다닥 그리고 치고 나가는 이분 그림 그 왜 잘린 걸로도 유명하죠. 경매가 이루어지자마자 밑으로 찍 내려오면서 왜 잘린 그림 있잖아요. 그 소녀와 풍선 그림 같은 것. 이렇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요. 시대와 사회를 관통하는 그런 벽화들을 그리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 가면 이 뱅크시 벽화 투어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영국의 부정부패라던가 사회상 같은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투어가 있다고 하고 옛날에는 이런 그림들이 이제 약간의 낙서라던가 아니면은 쓰레기처럼 느껴져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이제 건물주들이 서로 뱅크시가 자신에게 그림을 그려주기를 이렇게 바라죠. 그러니까 이 책은 뱅크시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을 하고 나름 이제 고찰을 통해서 쓴 책이고요. 그림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뱅크시가 이때까지 만든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고요. 그 다음에 뱅크시 말고도 그래픽 아트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스텐실로 스프레이를 뿌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 뭐 이런 다양한 부류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혁신의 미술관입니다. 이주원 작가님이 신화 많이 내셨죠. 이 시리즈를. 그 이전에는 유럽의 미술관 같은 걸 투어하면서 쓰신 책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술 관련해서는 이분 책이 굉장히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혁신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데 그 시대의 새로운 그림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윌리엄 호가스가 자신이 아무리 그림을 열심히 그려도 기존의 화가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걸 모색해요. 그러니까 서사가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 상황, 그러니까 뭐 계약 결혼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판화로 해서 시리즈물을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지셨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림트 그림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그림들이 많고 어떻게 변형이 됐는지. 마티스 같은 경우는 분홍 바다를 그렸죠.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시대의 혁신이었던 그림들을 모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겁니다. 그레움 그림, 그 사랑의 종말인데요. 그 북풀에 그 스코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이렇게 사게 됐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네, 읽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에 보면 헨리와 사라가 부부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모리스가 등장을 하는데 모리스와 사라가 불륜인 거죠. 둘은 굉장히 서로 사랑하게 되고 사라가 변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왜 사라가 변심을 했을까? 모리스가 그걸 추적하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거든요. 힌트를 주자면 이 작가님이 카톨릭, 그러니까 종교 쪽으로 이제 그 글을 쓰신다고 해야 되나요? 신 그리고 사랑, 인간 사이의 사랑, 그 사이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짠, 이것도 이제 북풀 친구님들의 추천으로 산 책인데요.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따뜻한 말들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지 않겠냐는 제가 좀 나태하고 게으르거든요. 여기 보면 탐욕의 언어로 믿음을 정의하지 말자. 믿는 마음을 더럽히지 말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다. 나의 유익과 기대 때문에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자신을 올가매게 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일이다. 나의 욕심을 잠그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겪은 일, 그리고 거기에서 얻게 된 작가님의 생각들을 적으셨거든요. 저는 이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는 하는 일, 하는 생각, 하는 말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신경을 집중한다. 어쩌면 인생은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마음, 하지 않는 말에 진면목이 있는지도 모른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무엇을 하는 만큼 싫어하는 무엇을 하지 않는 것, 그 깊은 마음은 사랑을 그윽하게 만든다.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아르트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르시아 마르케스 시리즈가 나왔거든요. 권리 작가님. 필명인데 어머니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마르케스의 인생에 가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가보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셨던 뭐 외할아버지라던가 외할머니, 그리고 이렇게 어린 시절의 모습들, 그리고 콜롬비아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솔직히 좀 위험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콜롬비아를 여행하면서 가보의 이제 흔적을, 그리고 마콘도의 배경이 되었던 곳들을 쫓아가면서 그림과 글, 사진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술적 기법, 온갖 희한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주술을 믿었던 외할머니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강한 어머니상, 강한 여인상이 아마 이 외할머니에게서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의 친구들입니다. 화가가 키우는 동물, 그리고 화가를 진정으로 이해해줬던 친구, 혹은 이해라기보다는 서로 질투함으로써 윈윈할 수 있었던 친구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누가 나오냐면 고흐와 고갱이에요. 둘이 무슨 싶은데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은 내용에 보면 바로 여기 원초적인 본능을 간직한 사람이 있어. 고갱은 피와 성으로 야망을 지배해. 고흐가 고갱에 대해서 쓴 편지예요. 그리고 고갱은 고흐에 대해서 빈센트 말 믿지 마. 너도 알다시피 그는 쉽게 감탄하고 빠져드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는 편지지 않나요? 그러면서 고갱이 이 고흐의 해바라기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흐가 고갱을 이제 아르에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2장 그렸죠. 의자랑 이런 것들. 그리고 고갱이 묵을 방에 해바라기 그림들로 이렇게 채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고갱도 이렇게 해바라기 그림을 그리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 피카소가 워낙 그 여성들과의 관계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거트루트의 그림이에요. 처음에 이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도 닮지 않았는데 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녀가 이 그림을 닮을 것이라고 피카소가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닮죠. 그리고 거트루트는 워낙 유명한 미술상이기도 했고 또 지원자이기도 하니까 지지자라고 하죠. 지원을 아낌없이 쏟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피카소가 그린 초상화가 제일 요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경철 작가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이 책을 조금 더 청소년용으로 내신 적 있으세요? 그 책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요번에 조금 더 두껍게,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해서 내셨다고 해서 사게 됐고요. 여기 보면 이제 마녀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요. 마녀와 옛날 이야기들, 뭐 종교개혁 파트 편을 넘어서서 이제 마녀 사냥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마녀 사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녀 사냥의 이유를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뭐 돈을 뺏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마을이 무시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을 도와야 되는데 끊임없이 도와야 된다는 건 누구에게나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혹은 강하고 힘 있는 여성들을 처단하기 위한 방법. 근데 실제로는 남자들도 꽤 많이 마법사로 이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거든요.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남자가 더 많이 죽기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유명한 마녀의 매뉴얼이죠. 그
악마의 망치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 고문 방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마녀를 가리는지, 예를 들면 물에 빠뜨려서 가라앉으면 마녀고 떠오르면 마녀가 아닌데 떠올라 봤자 이미 죽은 상태죠.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옛날 민단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을 통해서 왜 이렇게 잔인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성적인 건지 에 대한 얘기거든요. 원래 어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도움이 되기 위한 내용. 그리고 실제로 계모가 아니라고 친모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워낙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여자들이 많아서 계모들도 굉장히 흔했다고 해요.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수께끼나 궁금했던 점들을 풀어볼 때 좋은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책입니다. 저희 북풀에 굉장히 글을 잘 쓰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감탄하면서 읽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책을 쓰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프레이아님이라고 아이디가. 그래서 이분 책을 샀는데 이렇게 연배가 비슷해서인지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어요. 개 같은 내 인생이라는 영화거든요. 85년도작인데 제가 그걸 아마 87, 88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잉마르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잉마르가 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낯선 곳에 가게 되고요. 시골 삼촌집 거기서 이제 자충우돌하는 내용인데요. 이분 여기 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장은 결핍과의 거래이기도 하다. 성장과 더불어 하나씩 내어주어야 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는 쓸쓸함을 감내하고 가슴에 바람이 분다. 그러면서도 내어주는 것들로 인해 얻는 게 있다고 자위한다. 함께 숨쉬었던 소중한 사람들과 이별하고 소꿉장난 같은 나날과 안녕을 고하며 상자 속에 이지중지 모아둔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허섭쓰레기가 되는 날이 오게 마련이다. 아집이라 하더라도 믿었던 순정의 가치를 뒤집고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발동했던 달과 별에 얽힌 상상력을 접어두며 먹고 사는 일에 연연해 하지 않던 무소유의 능력도 생활에 내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결핍이 가져오는 또 다른 충만을 기대할 수 있기에 우리도 만세를 불러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이렇게 읽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초상화. 너무 크고 두껍죠. 책값도 비쌌는데요. 저는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글씨가 이렇게 커요. 저 처음에 큰 글자 책을 산 줄 알았어요. 앞에 이렇게 글씨가 커서 읽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용에 깊이가 이렇게 깊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림도 시원시원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화가의 누이고요. 그리고 그 누이가 자주 다니던 치과의사래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자꾸 부부로 오인한대요. 화가 말로는 부녀라고 그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서부의 이제 고지식하고 좀 깝깝한 미국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해서 오히려 이렇게 농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랜트 우드의 그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비싼 화가들 중에 한 명이죠. 데이비드 호크니. 데이비드 호크니의 그림을 이렇게 자주 샀던 부부라고 해요. 근데 굉장히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지 않나요? 결국 이 두 사람은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초상화, 그리고 자신의 가족, 그리고 모델, 그리고 자신의 그림을 사줬던, 그리고 자신의 그림에 좀 지지했던 분들에 대한 그림들이 담겨 있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림이 이렇게 커서 좋아요. 판본도 좋고, 네, 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짠 달력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알라딘에서 주는 스누피 달력이에요. 예쁘죠? 이렇게 색감도 쨍하고 예쁘고요. 그리고 방금 보신 그 초상화 책을 사면 이런 초상화 칼렌더를 주거든요. 달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 근데 뒤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이제 설명이 간략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앞뒤로 둘 다 즐길 수 있는 달력이에요. 이렇게 하고 또 뒤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겁니다. 마티스의 이카루스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인가 봐요. 여기 별이 있고요. 심장이 이제 붉게 타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젊은이의 무모함이라던가
뭐 모험을 쫓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지만 심장이 이렇게 붉게 타오르는 그 시절, 되게 멋있는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력 3종 하고요. 제가 11월 말에 산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안녕.